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정우성이 연기한 실존 인물 장태환 전 수도경비사령관.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그의 육성으로 그날의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태환 전 수도경비사령관은 64시였던 1995년 MBC 김한길과 사람들의 출연에 입을 열었습니다. 12.12 사태는 바로 그 반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총책임자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그 반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반란에 대한 기도를 철저하게 그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저야 참 뭐 하나의 그 반란을 진압하는 전술 지휘관에 불과한 거지만은 그보다도 그 고위층 그 국가 정보를 참 전부 보고받을 수 있는 뭐 계엄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께서도 깜짝같이 몰랐으니까. 참 천연들한 그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분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몰랐지만 그 지가 연희동에 그 사람들 그 저녁 식사에 그 유인대에서 그 지가 그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 반인데 하면 6시 반에는 거의 95% 이상 거의 참 그 반란을 완전히 성공을 보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실제 병력이 지가 요구했던 병력이 한 사람이라도 동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판다졌죠. 사령부에 들어가 보니까 참모장으로부터 보고가 저희들 피하에 막 반란 진압 주력 부대지요. 30경비단장, 33경비단장, 검정단장 이 세 단장들이 전부 경복궁 상식판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두환 장군을 위시해서 가장 수도권에 갇혀온 일군 단장, 황영시 장군, 수도군 단장, 차기원 장군, 국방 차관보 유학성 장군 이란 그 삼성 장군 세 사람과 정병주 장군의 휘하에 있는 4개 공수단 중에서 3개 공수단장이 이미 하면 그 30경비단 그 반란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단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그 반란 진압 충정 부대들이 거의 전부 거기에 다 투입돼 있고 또 지휘관들이 거기 있고 황영시 장군 같은 이 사람들이 이미 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순간에 아하 이 반란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사전에 막 준비된 그런 반란이다. 이 사람들은 11억 직후에 사전에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충분한 그 반란 준비를 했는 것 같아요. 운명스러운 게 있다면 뭐 저 자신이 가장 운명스럽죠. 제가 하도 못나서 저의 소임을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면은 지가 그 참 일말의 그 희망을 가지고 그 26사단과 수도기계화 사단 2개 사단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즉각 그 승인 조치만 내려졌더라면은 오히려 반란군들 그 경복궁 지역에 있는 4개 여단 이외에 추가적인 병력이 투입되기 이전에 막 거의 동원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면 그까지 그 4개 여단 정도야 전차 1개 사단하고 보병 1개 사단을 가지고 그까지가 파괴할 때 일격에서 그대로 끝장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건 참 우리 국민들이 다시 12.12와 같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자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12.12에 대한 역사, 구태타에 대한 진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알아야 그런 뜻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히 그 당시 대통령께 대한 불경인 줄 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즉각적인 상황 보고를 하고 또 지가 요청했던 그러한 그 진압부대를 조치를 뭐 하셨다 하더라도 국가의 궁극적인 그 반란 진압의 책임 이거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 정수하 장군도 그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집에 나가서 그렇게 한 6개월 있었더라면 우리가 국방장관으로도 모실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도 모실 수가 있는데 그러고 장 선배도 그 밑에 저희들 부하들은 장 선배를 토저부터 연금하자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가 있다 혼돈을 냈습니다. 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거는 우리가 모시고 앞으로 큰일을 할 텐데. 이러면서 지가 그 부하들에게 권유를 물리쳤는데, 아이고, 이건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장선배가 온통 부대에 돌아들어가서 병력을 동원한다, 때리 죽인다, 난리를 치. 온통 활각 서울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한강다리를 막는 뒤 어디 하나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도 이 국내적으로 말이 아닙니다. 그만돈에 이 3만 원 하던 것이 7만 원 합니다. 장선배 그 책임이 큽니다.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차, 이제는 시간 문제다. 이 사람들은 중권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존경을 연행하는 게 문제다. 언제 청와대를 점령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느냐. 지가 이제 그 12.12 사태 이후에 그 한 열흘 후에 그 텔레비에서 이제 참 공개가 됐죠. 그걸 아버님이 보시고 바로 텔레비도 밖으로 가지 나가라. 방문을 안으로 철장하시고 참 그 조석산도 참 이렇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대구 참 막걸리를 가지고 한 4개월 내가 그놈 죽는 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참 죽어야지. 아버님의 참 그 가슴에 참 피가 톡 묻혀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참 부모님과의 그 참 이 불화의 그 사별을 했죠. 이놈이 2학년 올라가면 그 겨울 방학 때 도서관에 간다 하면서 나가서는 한 달 동안 소식이 없더니 현시제로. 근데 참 지가 그 청천벽력 같은 그 비보를 듣고 혀를 깨물면서 집을 나설 적에 집에 식구가 그님이 공부하면서 참 무릎 위에 덮던 그 담요를 주면서 그럼 따숩게 좀 안고 오라고 이렇게 참 하더만 그 담요를 옆구리 끼고 그래 밤중에 내려가서 그 고향 부근 그 서울에서 한 8시간 내려가죠. 그 외관 낙동강변에 그 야산에 보니까 꺼직대기 덮어놨는데 보니까 완전히 1월달에 한 달 동안이니까 참 동태와 같이 되어있지만 그래서 그놈을 안고 올라오면서 너무나 얼굴이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제 이미한테 그 참혹한 모습을 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가 입김으로서 꾸면서 침으로 얼굴을 혀로 씹으면서 하다가 그런 눈알에서 참 이만한 그 사탕만한 그런 덩어리가 지 입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에 참 그놈이 얼마나 참 애가 마지막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가는 눈물인가 생각이 오늘날까지 저의 가슴에 수만 개 참 못이 되어집니다. 모르는 일을 하고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집이 이렇게 되어서 참담하게 되어서 온 식구가 중내 만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무슨 폭발해서 없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국가의 잘못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역모를 꾸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이상에 어쩌면 그렇게 가족이 비참하게 돼버리는 일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렇더라면은 제가 농담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당신은 왜 그쪽에서 회유할 때에 농담으로 회유할 때에 그쪽에 가 있으면은 그저 득세하고 호의호식하고 가족 잘 지내고 그렇게 좋은 짓을 왜 안 해서 이 집구석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느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분은 언제나 저한테 이 얘기가 장장군 하였던 우리가 12.12에 대한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때까지 그때까지 자네 건강에 유의하자. 자네 그 심장 그 수술했는 거 참 조심하라. 항상 술을 먹더라도 저에게는 덜 먹도록 잔을 빼었고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그 가출되기 3일 전에도 저하고 참 그렇게 아주 대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그분이 갑자기 10월 달이죠. 89년도 가출을 했다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것도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넉 달 후에 그 이듬해 송추 어느 계곡 탄약고 철조망 안에 탄약고 안에 부대는 없었습니다. 그게 울타리 안에서 시신으로 목매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시신이 또 별로 부패하거나 그런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참 저도 사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분은 캐톨릭에서 참 저보다는 참 치량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톨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했어요? 나중에 참 지가 그 사람들을 막 반란죄로 고발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지가 개인 내지 집단으로부터 7건의 지가 저도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사람한테 욕했다고 해서 저한테 하극상이라는 일한 또 그것도 있었고, 오히려 지가 병력 동원을 요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또 반란죄로 이렇게 또 막 역고소를 하고 이렇게 저도 한 7건의 고소를 당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가 요구할 때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생명은 둘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생명을 바칠 그러한 기회가 없을 적에는 자기의 참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방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죠. 국제대하는 것이 군의 임무가 아니죠. 장태환 사령관은 신군부에 체포돼 육군소장에서 2등병으로 강제 예편됐습니다. 뒤늦게 명예를 회복해 대한민국 제향군인회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다 지난 2010년 향년 78세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12.12 사태 직후 그가 체포된 뒤 분개한 부친이 별세하고 서울대생이던 아들마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온 가족이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가 숨진 뒤 2년 후엔 부인 이병호 여사도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